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기다렸을 그런 카메라에 대한 리뷰입니다. 바로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녀석입니다. 니콘에서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니콘 Z5-2.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돌아왔습니다. 니콘은 그런 별명이 있죠. 하극상 브랜드라고. 그 별명이 좀 어울릴만 할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기능들이 아주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풀프레임 카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제 손이 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손과 비교해도 제 손보다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아도 딱 손에 이렇게 감기는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촬영에 편리하고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부분들은 다 비슷하게 되어 있죠. 여기 다 노출 보정도 있고 ISO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후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버튼도 있고 다 그전에 사용하시던 니콘 카메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만듦새가 좋죠.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조금 다른 게 그전에 좀 Z8이나 그런 버전과 다르게 이쪽에 보시면은 HDMI가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슬롯이 저장 매체가 SD가 2개가 들어간 투슬롯이라는 거죠. 이 투슬롯이기 때문에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카메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마감 자체도 굉장히 좋죠. 작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알차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남성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EVF가 굉장히 밝기가 좋아졌습니다. 아주 밝은 곳에 촬영을 할지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촬영할 수 있었던 것도 아주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연사 버튼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액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마감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Z8을 사용하고 있는데 Z8과 비교해 봤을 때도 만듦새나 마감 면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외부에 빠져나와 있는 물리 버튼들도 굉장히 Z8과 비슷하게 다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후면 LCD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회전이 되는 게 차이점이 있겠죠. 이 LCD를 쓰면 좋은 점은 이렇게 해서 셀카 촬영도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셀카도 촬영이 가능하고 영상을 주로 찍으신 분들은 훨씬 이 앵글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사진에 있어서보다 영상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LCD일 것 같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른 Z 시리즈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훨씬 작아진 거 빼곤 말이죠. 제가 Z5-2를 몇 주 정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좀 찍어봤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테스트를 해봤던 거는 과연 작은 크기만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가장 큰 포커스를 뒀습니다. 개선된 성능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빨라진 포커싱이라고 해서 그 포커싱 부분도 제가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달리기가 취미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달려왔고 그래서 달리는 모습들을 좀 찍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포커스를 빠르게 잡더군요. 특히 AFC 상태로 놓고 연사를 이렇게 갈겼는데 핀이 나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다 맞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포커스 그리고 빠른 포커싱을 보여줬습니다. 몇 번을 찍었었어요. 지난번에 했던 서울 하프 마라톤에서도 몇 장을 찍어봤는데 아주 정확하게 순간들을 잘 포착해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순간들을 좀 담아봤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은 그런 빠른 포커싱 그리고 또 저조도에서 어두운 곳에서도 굉장히 빨리 포커스를 잡아낸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F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역광 상황에서 AF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제가 주로 역광이나 역사광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포커스를 잘 잡더라고요. 특히 이제 IAF,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 추적을 걸어놨더니 아주 화면상에서 작은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따라가면서 포커스를 잡아주더라고요. 그 점이 아마 포커스 이동을 해서 촬영하는 거에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사실 풀프레임에서 오토 모드를 보긴 쉽지 않은데 오토 모드로 촬영했을 때도 굉장히 요즘 AI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 기능이 순간을 파악해서 인물일 때 그리고 풍경일 때 뭐 그런 걸 자동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조리개값을 세팅해서 꽤나 괜찮은 사진의 결과물을 뽑아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Z5-2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진을 뭐 쭉 오래 해와셨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풀프레임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초보자분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분들도 풀프레임이지만 아주 부담 없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40mm f2 렌즈 조합으로 주로 많이 찍었었는데 너무 작아서 늘 가지고 다니기 편리해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작은 카메라 좋아한다는 거를. 그래서 전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상업 카메라로 쓸만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는 상업 사진기 때문에. 근데 SD카드가 들어간 슬롯이 2 슬롯이 있어서 충분히 상업사진용으로도 쓸만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화소가 2400만 화소대라서 너무 화소가 낮지 않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화소수만 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전에 더 낮은 화소수에서도 충분히 다 사용을 했었으니까요. 물론 대형 인화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땐 좀 제약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스냅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무거운 장비 안 들고 다니고 이 정도 사이즈로 야외 스냅 같은 걸 찍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커스가 빠르고 저조도에서도 AF가 정확히 맞고요. 그리고 풀프레임 최초로 AF-A가 채택이 됐습니다. AF-A는 AF-S, 싱글 초점이죠. 그리고 AF-C, 추적을 하는 그 두 개를 섞어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하이브리드 포커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탑재된 것도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피사체 탐지도 9개를 지원합니다. 근데 9개 지원하는 건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마어마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에 그 정도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박수받을 일일 것 같습니다. 연사도 초당 14컷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 프레임 연사를 하면은 최대 30프레임 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떨림 방지 기능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심하게 손떨림 방지를 쓸만한 정도 상황에서 촬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스펙상으로 나온 걸로 보면은 굉장히 손떨림 방지 기능이 아주 탁월하게 향상됐다고 하니까 삼각대 없이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건 이 상부에 픽처 컨트롤 버튼이 달려 있어요. 픽처 컨트롤 버튼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색감들을 변경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후보정을 따로 굉장히 힘을 쓰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컬러감이나 그런 톤들을 적용시켜서 촬영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보시면은 이게 픽처 컨트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메뉴거든요. 보시면은 자, 얘를 눌러보면은 다양한 색상으로 톤을 바꿔가면서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꽤 많은 게 들어있어요. 뭐 생각보다 꽤나 쓸만한 그런 톤들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Z5-2에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레시피를 이쪽에 저장을 해서 그걸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징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버튼, 픽처 컨트롤을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을 눌러서 거기에 9개를 더 추가시켜서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끄집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니콘 Z5-2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 레시피를 사용하는 건데 이미지 레시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니콘 이미지 클라우드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프로 되어 있는 건 오늘 한번 시켜볼게요. 오늘 시키면은 이런 QR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로그인을 저는 이미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은 자, 이렇게 니콘 이미지 클라우드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 연결을 눌러볼게요. 그럼 와이파이 네트워크 검색이라 나옵니다. 네트워크를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가 나오죠. 그럼 다음 누르고 암호화키에서는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눌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주소 받기를 하면은 다음 눌러주고 클라우드 로그인 액세스 코드, 아까 액세스 코드가 여기 보면은 액세스 코드 10이거든요. 10을 입력을 해줍니다. 10. 뭐 기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10이니까 10을 입력하고 그러면 클라우드 연결 준비 중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URL 액세스에서 연결을 완료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URL에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연결 확인이 나오고 연결을 누르면은 연결 완료 표시가 뜨는 거죠.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오죠.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쭉 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화면이 떠서 지금 연결된 카메라가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연결이 쉽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니콘 이미지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미지 레시피를 들어가 줍니다. 이미지 레시피를 들어가면은 니콘 레시피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레시피를 이쪽에 올려놨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들의 레시피들의 컬러를 보고 내 원하는 레시피를 이쪽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나 아무거나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쪽에 레시피를 하나 클릭을 하면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 컬러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된 레시피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저장된 레시피에 가볼까요? 저장된 레시피에 가면 제가 방금 선택한 레시피 말고도 제가 기존에 선택했던 레시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레시피들을 이제 카메라에 집어넣을 텐데요. 카메라에 집어넣으려면은 하나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이쪽에 체크를 해주는 거죠. 카메라에 이 레시피를 등록, 체크를 해주면은 이제 등록이 되게 되는 거죠. 카메라 등록된 레시피 관리에 들어가주면은 하나 더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여러 개를 미리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카메라에 동기화가 되면서 카메라로 로딩이 되게 되는 거죠. 카메라에서는 픽처 컨트롤 들어가서 이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픽처 컨트롤 설정으로 들어가서 커서를 아래쪽 쭉 내리면 기존에 들어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개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픽처 컨트롤 파일 추가를 누르면은 모든 클라우드 픽처 컨트롤 파일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럼 얘를 눌러줍니다. 업데이트 완료. 그럼 제가 마지막에 추가했던 5번 파일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총 이곳에는 9개의 레시피를 더 추가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초보자분들은 그 후보 정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픽처 컨트롤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선택을 해서 촬영해 주시면은 꽤나 편리하고 쉽게 촬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지금 Z5-2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얘가 상업사진기로 쓸만한가? 라는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상업사진기의 요건 중에 하나는 메모리 슬롯이 2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슬롯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에러가 나더라도 하나로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업 카메라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죠. 근데 화소수가 조금 모자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스냅 찍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이 카메라로, 그러니까 상업사진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촬영이 가능한지
지속광으로도 찍어보고 순간광 팡 터진 플래시로도 찍어보고 두 가지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야외로 나가서 야외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실내에서도 찍어보고 다양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속광 상태예요. 지속광 상태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튜디오에서 여기에 모니터에 띄우기 위해서 캡처원을 쓰는데 캡처원에서 아직 Z5-2를 지원하지는 않아서 그냥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Z5-2를 가지고 피사체 추적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하기 위해서 뛰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쪽에서 또 뛰어올 텐데 과연 동체 추적이 얼마나 잘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릴리즈 모드를 고속 연속으로 찍어보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AFC, 그러니까 AFS가 싱글 초점이 아니라 추적 모드로 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얼마나 사람을 잘 따라갔을지도 한번 결과물을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모드로 놓고 그냥 찍어볼 거예요. 얼마나 아마추어가 찍었을 때 잘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오토 상태로 막 그냥 찍어보고 있어요. 얼마나 잘 나올지. 자, 이렇게 우리가 스튜디오 야외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이 카메라로 아직 결과물을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찍힘을 당할 때, 그리고 아까 오토로 좀 찍어봤을 때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왠지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느낌적 느낌? 네.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 니콘 Z5-2를 구입하셨으면 좋겠는 분들은 크롭바디에서 풀프레임으로 넘어오는데 너무 하이엔드로 가기엔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자지만은 나는 아예 처음부터 풀프레임 바디로 사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충 찍어도 그냥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화소가 필요하다든지 스튜디오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냅 사진을 찍거나 생활 사진을 찍거나 그러신 분들에게는 아주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죠.